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8월에 특히 맛있고 건강에 좋은 제철 생선과 해산물에 대해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하지만 귀엽고 쉽게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을지, 조심해야 할 점과 보관법, 그리고 활용법까지 알차게 알려줄게요. 읽기 편하게 부드러운 말투로 알려줄 테니까 편하게 들어봐요. 먼저 8월에 많이 잡히고 맛있는 재료들을 떠올려 볼게요. 전복, 낙지, 오징어, 삼치, 고등어, 농어 같은 생선들과 새우나 조개류가 대표적이에요. 이 친구들은 각각 다른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이득이 달라요. 지금부터 대표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효능과 먹는 법, 주의사항까지 알려줄게요. 전복은 고급 식재료로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철분과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과 상처 회복,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해서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어린이와 임산부 사이에 철분 결핍이 비교적 흔한 편이라 전복이나 조개류 같은 해산물의 철분과 비타민 B12를 섭취하는 것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 세포를 보호하고 아연은 면역 기능과 성장에 중요해요. 전복은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이나 버터구이로 또는 전복죽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면 소화도 잘 되고 아이들도 먹기 좋아요. 낙지와 오징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비교적 낮아요. 타우린 같은 아미노산은 피로 회복과 간 기능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기여해서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에게 좋은 재료예요. 조리법으로는 살짝 데쳐 무침을 하거나 볶음 전골로 조리하면 맛있고 영양도 잘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날로 먹을 경우 세균이나 기생충 위험이 있으니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익혀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삼치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해요. 이 지방산들은 두뇌와 눈 건강을 돕고 혈액 속 지방을 조절해 심혈관계 건강을 지켜줘요. 최근 여러 나라에서 비타민 D 결핍과 함께 오메가3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햇빛 부족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등푸른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이로 살짝 소금 구이를 하거나 조림으로 만들어 밥과 함께 먹으면 아이들도 잘 먹어요. 농어와 같은 흰살 생선은 담백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칼로리가 과하지 않고 아미노산 균형이 좋아 성장기 아이들의 근육과 피부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조림, 찜, 끓인 탕이나 죽으로 활용하기 좋아 소화가 약한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도 적합해요. 새우와 조개류는 요오드, 아연,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과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돼요. 다만 조개류는 노로바이러스나 다른 식중독균에 의한 위험이 있으니 위생 상태를 잘 확인하고 가열해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효능을 정리해 볼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로 뼈와 근육, 호르몬과 효소를 만드는 데 필요해요. 성장기 어린이에게 특별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 EPA, DHA는 뇌 발달과 시력,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 유지에 유익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격 발달에 중요합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과 피로 회복에,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신체의 성장과 신진대사 조절에 관여해요. 셀레늄과 아연은 항산화와 면역 기능에 기여하고 피부와 상처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과 신경계 유지에 필요해요. 세계적 국내적 영양 이슈와 연결해 보면 중요한 점이 더 있어요. 철분 결핍성 빈혈은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사이에서 빈번하게 보고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성장기 어린이나 가임기 여성에서 철분 부족 사례가 적지 않아서 철분이 풍부한 음식 섭취가 권장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야외 활동 부족과 도시 생활로 인해 결핍이 흔해요. 생선은 비타민 D 섭취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오드 결핍은 예전보다 개선되었지만 특정 지역이나 식습관에 따라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고 해산물은 요오드 보충에 유리합니다. 반면 한편으로는 해양 오염으로 인해 수은이나 유기 오염물질이 큰 어류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때문에 큰 포식성 어종, 예를 들면 산어, 황새치, 큰 참치, 대형 참치류의 잦은 섭취는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권장되지 않아요. 수은 노출 우려가 있는 어종은 섭취 빈도를 줄이고 대신 작은 생선이나 등푸른 생선을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실용적인 팁과 예시 레시피를 알려줄게요. 생선 요리를 아이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은 부드럽고 먹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등어는 비늘과 가시를 제거한 뒤 소금으로 간을 해서 기름을 조금 두르고 바삭하게 구워 얇게 찢어주면 밥과 함께 먹기 좋아요. 삼치는 간장, 마늘, 설탕, 참기름을 섞은 소스에 재워 구우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전복이나 흰살 생선은 죽으로 만들어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오징어와 낙지는 살짝 데쳐서 채소와 함께 무쳐 먹거나 매콤한 양념으로 볶아주면 아이들도 좋아해요. 생선을 활용한 간단 레시피로는 생선뼈와 머리로 맑은 육수를 우려낸 뒤 채소와 함께 끓여 생선국이나 생선죽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뼈에서 우러난 칼슘과 미네랄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활용법으로는 생선 완자나 생선전으로 만들어주면 먹기 편해요. 생선살을 잘게 다져 감자나 야채를 섞어 팬에 부쳐주면 부드럽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됩니다. 또한 생선과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면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오렌지,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것을 함께 내어주세요. 하루 섭취량과 빈도에 대해 현실적인 가이드를 줄게요. 개인의 연령과 체중 활동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예시로 설명할게요. 유아와 어린아이는 한 끼 기준으로 30에서 50g 정도의 생선이 적당하고 초등학생은 50에서 80g을 한 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청소년과 성인은 한 끼에 80에서 140g 정도가 무난합니다. 다만 생선을 매일 먹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에서 4회 다양한 생선을 섭취하는 게 균형에 좋아요.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니 일주일에 1회, 2회 포함시키고 큰 포식성 어종은 수은 축적 우려가 있어 어린이와 임산부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캔 참치는 종류에 따라 수은 함량이 다르니 라이트, 작은 참치를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알맞은 빈도로 섭취하세요. 생으로 먹을 때는 신선도와 위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날생선이나 생조개는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에 노출될 수 있으니 어린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충분히 익혀 드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갑각류나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 먹어보는 경우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도하고 이상 반응이 보이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큰 생선은 수은 농도가 높을 수 있으니 어린이와 임산부는 섭취 빈도를 낮추세요. 생선뼈는 작은 친구들에게 기도 폐쇄 위험이 있으므로 조리 시 뼈를 잘 제거하고 잘게 잘라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해산물을 채취한 지역에 적조나 오염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 안전성이 검증된 판매처에서 구입하세요. 구입할 때와 도관할 때의 실용 팁도 알려줄게요. 신선한 생선을 고를 때는 눈이 맑고 튀어나오지 않았으며 아가미가 선명한 빨간색이나 분홍색을 띠고 비린내가 심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살이 탄력이 있고 손으로 눌렀을 때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면 신선해요. 오징어나 낙지는 윤기 있고 탄력이 있어야 하고 조개류는 입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 가져온 뒤에는 가능한 빨리 구입 후 1회 2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아요. 냉장 보관 시 0에서 4대15를 유지하고 장기간 보관하고 싶을 때는 손질해서 소분한 뒤 공기를 최대한 빼서 마이너스 18CT로 이하에서 냉동하세요. 조개류는 물에 담가두지 말고 통풍이 되게 보관하고 살아있는 조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해요.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하는 것이 세균 증식을 막는 안전한 방법이고 한번 해동한 것을 재냉동하는 것은 피하세요.
부패와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유용해요. 신선한 생선은 비린내가 약하고 바다 향이 나지만 강한 암모니아 냄새나 썩은 냄새가 느껴지면 이미 상한 거예요. 표면이 끈적거리고 점성이 생기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눈이 흐려지거나 몸체가 축 늘어졌다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조개류는 죽은 경우 입이 벌어진 채로 있어 회복되지 않으면 버리세요. 환경과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면 좋겠죠. 가능한 한 인증된 지속 가능 수산물, MSC 등이나 지역에서 잡힌 작은 어종을 선택하면 해안 자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어종을 골고루 섭취하면 특정 오염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요점들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8월 제철인 전복, 낙지, 오징어, 삼치, 고등어, 농어 등은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 철분, 요오드, 셀레늄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성장과 두뇌 발달, 면역력 강화,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먹을 때는 뼈 제거와 충분한 가열, 신선도 확인, 알레르기 확인, 수은 등 오염물질에 대한 주의를 지켜주세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한 끼당 대략 30에서 80g을 참고하고 일주일에 2에서 4회 다양한 생선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할 때는 눈과 아가미, 살의 탄력을 확인하고 냉장 보관은 0에서 4도씨,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소분해 보관하세요. 생선 요리를 다양하게 활용해 죽, 전, 조림, 구이로 만들어주면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준 내용을 기억하면서 맛있고 안전하게 제철 해산물을 즐겨보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한 음식 이야기로 만나자요.